안녕하세요. 통코치 김성환입니다. 금일 실전 코칭 코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금일 실전 코칭 주제는 영국의 경영학자이며 저술가인 찰스 핸디의 신간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해서 충분한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충분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 충분함보다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좋은 집에 멋진 가구와 자동차, 풍족한 생활을 꿈꾸다 보면 자신의 삶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쩌면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한바탕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삶이란 한자성어로 안분지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분지족이란 현재의 신세에 형편에 불만 없이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찰스 앤디가 말하는 충분한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은 충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주요 내용들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더 많이 강연할 수 있는데 왜 강연 초빙을 거절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찰스 앤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강연을 하려면 멀리까지 가야 해서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 하고 글을 쓰는 것도 상당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강연 초빙에 더 자주 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정도만 해도 내 가족을 부양하고 욕망을 채우기에 충분한 돈을 받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더 많은 강연 초빙을 거절하나요? 에 대한 찰스 앤디의 답변이었습니다. 찰스 앤디는 가족을 부양하고 욕망을 채우기에 충분한 돈을 벌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강연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자신이 필요한 상한선을 채우면 더 이상 강연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프리카의 사자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많은 버팔로가 있어도 사냥을 하지 않죠. 바로 더 이상 채울 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찰스 앤디는 이처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니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더 많은 소비와 생산을 자극하고 있죠.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먹고 남을 정도의 식량을 소비하고 있고 오히려 먹다 버리는 음식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많은 것들이 광고와 홍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을 자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물건을 가지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삶의 수준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찰스 앤디가 말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바로 좋은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는 마음 챙김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마음 챙김의 태도로 보고 받아들일 때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고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챙김의 태도를 키우는 좋은 방법은 바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면서 부족함도 넉넉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삶이라는 물컵에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감시판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충분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찰스 앤디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충분함이란 비교적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삶이라고 하네요. 자, 이에 대한 찰스 앤디의 답변은 충분한 삶을 누리려면 누가 매년 강령과 강의 집필을 위한 계약을 얼마나 체결해야 하는지 계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충분함의 기준을 낮출수록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걸 깨달았다. 강제적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언제든 가난할 수 있다면 가난이 충복이란 말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충분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해 찰스 앤디의 답변입니다. 찰스 앤디는 비교적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삶이 충분한 삶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충분한 삶은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억? 10억? 30억? 100억? 네. 많을수록 좋다고요? 충분함의 기준은 바로 만족의 기준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과 불편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죠. 만약 차가 없는 사람은 차를 가진 사람에 비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불편하죠. 그러나 이동하면서 교통체증을 덜 느끼고 이동 중에 다른 일을 하거나 운동도 된다면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남들에 비해 급여가 적으면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적은 소득으로 집세, 교통비, 생활비를 제하면은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빠듯할 수 있죠. 다른 애들은 이 학원, 저 학원 뺑뺑 돌리는데 우리 집 아이는 학원 하나도 제대로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애들은 더 많이 뛰어놀고 더 건강해지고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보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오히려 더 창의적인 일에 종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적은 수입이 학원을 보내지 않게 되어서 더 좋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삶이 돈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휩쓰는 금수저, 흑수저 논란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렵고 그 결과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모두가 의사가 될 수도 없고 판검사가 될 수도 없겠죠.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혹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배려해 줄 때 우리의 삶은 모두가 루저가 아니라 모두가 윈윈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년상을 시청하신 우리라도 그런 모두가 윈윈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자, 오늘의 실전 코칭은 찰스 앤디의 새 책,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에서 충분한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의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현 모습과 원하는 모습의 차이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만족하고 생활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무엇이든 만족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충분한 삶이라는 가르침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을 오르라는 현대인들에게 시지프스의 삶과 같은 허망한 꿈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자기 통제에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봅니다. 바로 행복은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할 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금일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